안녕하세요. 달빛 진로 상담소입니다. 이번 독서와 진로는 고칸 메구미, 일본의 간호사분이 지으신 책입니다.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을 해서 더욱더 묵직한 울림이 있는 책이었는데요. 바로 1000개의 죽음이 내게 말해준 것들입니다. 이 책을 어떤 분들이 읽으면 좋으실까요? 저도 많은 고민이 되었었는데, 먼저 우리는 피할 수 없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가치 있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가깝든 멀든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죽음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혹은 삶의 유한함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보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 책이 아주 좋은 질문의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본인이나 본인의 소중한 사람의 죽음을 앞두고 있거나 돌아가셔서 많이 아파하고 있거나 의문점들이 있다면 역시나 이 책이 좋은 위로서가 또 가이드가 되어줄 것이고요. 오늘은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다루지는 않지만 연명치료나 고독사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거나 자신만의 생각, 어떠한 주장이 있으시다면 이 간호사분과 이야기하는 느낌으로 책을 읽어보셔도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특히 아주 의미 있게 읽었던 항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연속해서 이게 진로나 직업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한 명의 간호인이, 간호사분이 사람에게 어떠한 메시지까지 전달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업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가, 전문가는 무엇이고 전문가의 많은 도전들, 그리고 많은 도움들에 대해서 정말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었기 때문에 이번 책으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예인이라든지 많은 책을 내신 분은 아니어서 한국 자료를 기준으로 사진을 찾을 수는 없었는데요. 대신에 책 정보를 통해서 그녀의 이슈들을 정리하며 작가 소개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16년간 현장에서 간호사로 업무를 하신 분이고요. 지금도 비상근 간호사로 근무를 하시면서 집필 그리고 강연을 하고 계시다고 하네요. 이제는 간호사가 아니라 간병소통 전문가로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되셨고요. 사람들이 후회 없는 죽음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래서 마지막까지 웃으면서 살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러한 일들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 책의 계기가 된 것인데요. 현장에서 1000명이 넘는, 그러니까 죽음을 보면서, 그리고 그 죽음을 맞이한 분의 가족들을 보면서 그 생생한 이야기들을 담아주셨어요. 그래서 아프지만 너무나 필요한 이야기들을 그녀가 잘 정리해 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로 이 책은 한 230페이지 정도의 그렇게 길지 않은 분량이고요. 책 크기도 좀 작고 글씨 크기도 적당하고, 그래서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하루 안에, 몇 시간 안에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읽어보셔도 좋을 만한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 프로세스를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실제 그녀가 했던 이야기 중에 가장 인상 깊은 몇 가지들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죽을 때 가장 많이 하는 후회 10가지. 이건 이 책에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관련한 책들 그리고 다른 자료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다시 한번 중요한 내용으로 짚어주었는데요. 저도 그렇지만 또 우리 함께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이러한 후회를 하게 되지 않도록 지금 현재를 잘 사는 것이 중요하겠죠. 수많은 걱정거리를 안고 살아온 것, 무언가에 깊이 빠져 몰두해 보지 못한 것, 조금 더 도전적으로 살지 못한 것, 감정을 솔직하게 주위 사람들에게 표현하지 못한 것, 사랑하는 이에게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것, 친구들에게 더 자주 연락하지 못한 것,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나치게 신경 쓴 것, 과거의 선택이나 후회에 사로잡혀 있던 것, 사랑하는 사람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않은 것, 마지막으로 결국 행복은 내 선택이라는 걸 죽음을 앞둔 이제야 깨달았다는 것. 부연 설명은 드리지 않고 이걸 그대로 그냥 읽어드렸습니다. 잠깐 멈추시고 내가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저도 그런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무엇을 할 것인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더 많은 시간을 들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또 이러한 질문들을 많이 던지면서 자신의 삶의 가치나 의미를 확인한다라고 하는데요.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았나? 난 뭘 했나? 세상과 주위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나? 가족과 지인들을 얼마나 행복하게 해줬는가?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충분히 도전했는가? 마지막으로 나답게 살았는가인데요. 이 질문을 지금으로 적용해서 생각해보면 나는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가?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세상과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싶은가? 가족과 지인들을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는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며 그것에 충분히 도전할 시간을 마련해 두었는가? 그리고 행동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나답게 살기 위해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생각들. 이 진로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체 내용을 통틀어서 가장 인상 깊고 또 감동적인 사례가 지금 소개드릴 내용인데요. 바로 그녀가 얘기하는 죽기 직전까지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입니다. 자식을 어떻게 키우고 싶은가라는 질문을 하면 사람들이 자기만의 생각들이 존재할 거예요. 그런데 결국 자식은 어떻게 자라는가를 생각해 보면 말하는 대로 크는 게 아니라 부모가 살아온 방식대로 그대로 보고 따라하며 큰다라는 거죠. 그러한 관점에서 여기에 한 꼬맹이 작은 친구의 아버지가 젊은 나이에 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제법 큰 병이었지만 반드시 이겨내겠다라는 생각으로 끊임없이 치료도 열심히 받고 최선을 다하셨는데요. 너무나 아쉽게 결국에 이제 돌아가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임종의 자리에서 그 화장을 하는데 어린 친구, 어린 아이가 아버지를 보고 꼴 좋다 야구르지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저도 이 문장을 보고 대단히 놀랐는데 가족들도 의아하고 놀래서 물어봤겠죠. 그러니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빠의 끈질기고 치열한 싸움을 보아왔기 때문에 결국 이 화장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아빠의 암세포가 완전히 죽었고 아빠는 내 마음속에 살아있으니 결국 아빠는 이겼다. 그리고 암세포가 졌다. 그래서 이제 약 올리는 말이었던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정말 특별한 문장이라고 느껴지는데요. 이런 것처럼 죽음이라고 하는 건 죽는 사람의 입장에선 끝이지만 남아있는 소중한 사람들, 가족들한테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시작이라는 걸 상기시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더 치열하게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걸 이 사례를 통해서 잘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죽음뿐만 아니라 때때로 저한테도 그렇고요. 가족들한테도 그렇고 일어나는 일들이 왜 열심히 살았는데 착하게 살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질문을 던질 만큼 힘들 때가 있죠. 죽음도 마찬가지로 때때로 불합리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다른 관점에서 해석을 하게 되면 결국은 지금 하는 일을 멈추고 좀 인생의 길을 수정하라는 메시지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느끼지 못했던 소중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혹자는 이것을 암이 보낸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자체도 쉽진 않겠지만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책에도 등장하는데 저도 실제로 하는 활동 중에 하나가 가끔 유서를 씁니다. 혹은 죽기 직전에 나한테 쓰는 편지라든지 죽고 난 다음에 나의 가족들에게 남기고 싶은 유서를 쓰면서 결국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인가?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인가라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정말 추천해드리는 작업이고요. 저도 이번에 이 책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시간을 내어 이거를 써봐야겠다라는 다짐을 했었습니다. 이제는 책 속의 문장들도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요. 17살의 한 청년이 부모에게 나 죽을 각오가 돼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것을 작가는 마지막까지 나답게 살겠다라는 말로 해석했는데 너무나 좀 뜨거운 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이 친구였어요. 17살에 죽은 리키군이었어요. 참고로 그의 소원은 건강하게 사는 거였고요. 그리고 저도 그런데 누군가의 소원을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 일상으로 누리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 평범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걸 충분하게 행복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말이 보살이다라는 말 종종 쓰잖아요. 뇌는 주어를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고마워요, 사랑해요 라고 하는 말들, 남한테 하는 말인데 뇌는 스스로한테 하는 말 혹은 남이 나한테 해주는 말로 인식을 할 때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말이 나한테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말이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언어의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리고 언어의 선순환이라는 기능적인 관점에서도 우리가 스스로에게 혹은 타인에게 계속 좋은 말, 긍정적인 말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이다. 그건 생을 매듭짓는 순간에서도 마찬가지다 라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걸 예기비탄 실행이라고 하는데요. 즉 예상되어진 슬픔을 직접 실행을 해보는 생각과 그리고 행동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의 대표적인 것이 나에게 편지를 쓰거나 유서를 써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으니까 마지막 순간에도 어떻게 죽을 것인지도 온전히 나 자신의 선택으로 할 수 있다면 그 역시도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려면 죽음을 생각하고 미리 어떠한 준비를 해두어야겠죠. 이렇게 저에게 인상 깊었던 책 속의 문장들도 몇 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책 1000개의 죽음이 내게 말해준 것들을 진로적 관점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삶은 결국 유한하며 죽음을 통해서 지금 여기를 제대로 잘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집중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금 도와주는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답게 살고 나답게 죽는다라는 것, 그건 어떤 의미로는 나는 도대체 누구고 어떻게 살 것인지를 지금부터 생각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되고요. 그리고 한 명의 직업인이 간호사에서 간병, 소통 전문가로서 성장했다라는 것 역시도 작가분을 보며 아주 배울 만한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궁극적으로 어떤 메시지나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생각하시면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직업을 찾아도 되고요. 반대로 어떠한 직업인으로 종사하시면서 그걸 통해 세상에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 사람으로, 어떤 전문가로 성장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셔도 좋겠죠. 그래서 이 직업의 확장적 관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직업인이라고 하는 게 저는 최근 들어 다시 한번 생각하지만 단순히 생계형, 먹고 사니즘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누군가한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봉사적 관점이 있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겸손하셔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지가 아니라 정말 내 직업은 반드시 누군가한테 어떠한 의미나 영향을 끼친다라는, 어떤 의미로서는 책임감, 그리고 어떤 의미로서는 스스로 업에 대한 확신감을 가지고 업을 찾고 또 자신의 업을 만들어 가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책 속에 있는 내용으로 오늘 내용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당신이다. 선택권은 언제나 당신이 쥐고 있다. 죽는 순간까지도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살고 어떻게 마무리할지는 스스로 생각해야 한다. 이상 달빛 진로 상담소의 독서와 진로 1000개의 죽음이 내게 말해준 것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